미국에서는 한때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때이르면 70년이나 흘렀다. 1950년 12월 23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순직할 때는 파주지세로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이 예상치 못했던 중공군이 북한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엔군은 죽여도 시체를 밟고 달려드는 중국 공산군에게 놀라서 절망적인 후퇴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8군 사령관의 순직은 절망적인 후퇴.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 미 8군 사령관으로 명령을 받은 리치웨이 장군은 명령을 받은 당일 미 공군 비행기를 타고 전선을 둘러본 후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전선에서 장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본 리치웨이는 또 한 번 놀랐다. 그들의 반격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관된 패배주의적 태도에 놀랐던 것이다. 게다가 장병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고 중공군을 피해 남으로만 밀리고 있는데 급급한 나머지 적에 대한 정찰조차도 하지 않아서 그가 들렸던 부대 브리핑 차트의 지도에는 중공군의 규모나 위치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 리치웨이는 그 자리에서 경로했다. 당장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중공군의 주둔지를 붉은 깃발로 표시해 놓으라고 지시한 후 자기가 직접 전망지휘부에 달려갔다. 리치웨이가 전망적의 파악을 지시한 그날 중공군은 충계 3차 공세가 시작되었고 리치웨이는 유엔군 전군의 37도선인 평택, 안성, 원주, 삼척선까지만 후퇴하되 절대로 그 이남으로 후퇴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고 리치웨이가 사기가 떨어진 장병을 위해서 메가더에게 10개 보병부대와 예비 포병대들을 추가 파병 요청을 한다. 중공군의 병력보다도 적은 유엔군을 보충하기 위해서 포병을 더 강화시킨 것이다. 리치웨이는 공격만이 유일한 승리일 뿐이라면서 공격 전략을 따르지 않는 장교들은 모두 해임시키고 중공군 공격에 주눅이 들어있던 한국군에게도 전선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300km마다 진지를 구축 대비하라고 지시한다. 진지를 전국 곳곳에 만들려고 한 것은 중공군과 인민군의 진격을 완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전의를 약화시켜서 그 사이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전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어 리치웨이는 미군들에게 적군의 전투 물자 이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오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정찰기를 타고 적군 가까이 가서 저고도의 비행을 하면서 적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결과는 리치웨이의 반전에 자신을 얻게 되었다. 반격에 자신을 얻게 된 것은 중공군의 전선이 길어지어서 전투물자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약점을 간파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과 중공군은 피로와 보급이 떨어져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여서 전선에 보냈다 하더라도 중공군 그들도 별 수 없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리치웨이는 이른바 자적선수를 쓰기 시작했다. 히트앤러는 실수 없이 치고 후퇴를 반복하면서 중공군을 괴롭히면서 총공세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37도선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때는 왔다. 1951년 1월 25일 리치웨이는 이른바 썬더볼트라는 이름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남쪽 한강까지 진출 성공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월에 중공군이 강력한 화력을 가진 미군에게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반대로 원주와 양평군 지평리 행성방면에 지키고 있던 한국군 8사단을 얕잡아보고 집중 공격을 한 결과 한국군 8개 사단이 단 4시간 만에 사단이 해체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리치웨이는 크롬베츠 대령이 이끄는 미 제9군단 5기병연대를 주축으로 크롬베르 특수부대를 지평리로 보내 중공군을 몰아내는 데는 승리를 거뒀다. 만약 당시 지평리가 중공군 손에 들어갔다면 서부전선 유엔군의 옆구리가 뚫리는 것을 물론 유엔군은 37도선을 버리고 금강 방어선으로 후퇴했을 것이라고 뒷날 회고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은 금강 방어선까지 뚫리게 되면 주력 미군은 일본으로, 한국군은 제주도로 일단 후퇴시켰다가 다시 낙동강전선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평리의 승리는 중공군의 사기를 꺾고 휴전이 될 때까지 중공군의 진격을 끝내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켰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실질적인 장군은
리치 웨이 장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6.25 때 얼마나 공이 있었는지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묵묵히 반격을 시킨 명장 리치웨이지만 어떤 사람은 북진 통일을 끝내 달성하지 못한 장군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다음은 한국전쟁 이래 칼라로 본 한국전쟁 영상으로 연출이 아닌 실제 전투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고자 그때 모습을 이곳에 올린다. 동영상의 음성 상태가 좋지 못하나 자막이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본 것이다. 감상해보자.
양쪽 모두 엄청난 노력 없이는 한쪽의 승리가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병력 및 자원들을 중국이나 미국은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서부 유럽에서 군대를 빼와야 했는데 워싱턴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한국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미국 쪽은 그만한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소련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유엔을 압도할 몇백만의 병력을 보내기 싫었죠. 지금까지 중공군의 피해는 컸어요. 한국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전사했죠. 중공군의 노력은 사실 그렇게 작지는 않았죠. 하지만 일본의 점령에서 벗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 하에서 병력을 사용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같이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련, 미국 모두 같은 선택을 했고 분쟁을 확대시키지 않고 빠져나오는 것이었죠.